이 부분에 관련된 또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아마 건축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보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법에서 보는 이런 내용들과 건축법에서 보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다. 2023년 1월 4일 이관용 건축중학교 4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를 방문해서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은 옆집과의 분쟁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옆집의 건물이 새로 준공했는데 그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아닌가 이렇게 당사자가 해당 건축가에 좀 질문을 했는데 건축가에서 답변을 했겠죠. 그런데 그 건축가 답변이 이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좀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자, 문제는 옆집 건물이 새로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내 땅, 제 땅 경계로부터 너무 가깝게 건물이 지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위반 건축물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민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민법과 건축법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례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왔는지 또 공무원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의는 2022년 11월 22일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먼저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불법 건축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상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인천시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천시에 신축 건물이 들어섰는데 제 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한 사람의 토지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나대지는 건물이 없고 그냥 빈 땅으로 있는 거죠. 이 빈 땅으로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신축 건물이 들어섰는데, 자, 내 땅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25cm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25c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사용 승인이 났네요. 자, 그럼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남겼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담당 공무원이 누구과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민원 문제들 보면은 해당 담당 주무관 공무원 이름 또 전화번호까지 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당히 투명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면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지안의 공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대지안의 공지가 이 50cm 정도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25cm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해당 건축가 공무원에 문의를 했는데 공무원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고 답변한 겁니다. 위반 건축물이 아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는데 질문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 공무원은 건축법상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민법상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국토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쪽은 25cm를 이격을 했고 만약에 이분이 건물을 지으면 50cm를 이격을 한다면 합해서 75cm 밖에 안 되는데 위급할 때 비상도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청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다. 그리고 민법상은 위반 건축물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과 민법이 나오죠. 건축법과 민법이 나옵니다. 자,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민법은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다가 또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접대지 경계선, 이 A라는 땅과 B 땅의 경계선이 있는데
A의 신축 건물이 25cm밖에 안 떨어뜨렸고 내가 지은다면 이제 50cm를 떨어뜨리면 이 부분이 75cm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지안의 공제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남겨두셨는데요. 그러니까 대지안의 공제에 관련된 이 법의 취지가 있죠. 이런 화문기라든가 화재라든가 피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격거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경계 부분에 담장을 쌓게 되면은 사실 50cm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담장의 규정은 또 민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담장의 문제까지 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민원을 넣은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를 이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건축가 공무원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민법상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건축법상으로 위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법으로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반 건축물 규정을 보면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민법상의 위반 건축물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건데 민법상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민법상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2022년 11월 24일, 최근이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을 냈습니다. 자,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사용 승인된 이미 준공한 건축물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좀 질문한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답변을 보시면은 민법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따르면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그러니까 뭡니까?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법 242조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옆집 경계로부터 최소 5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보면은 별표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뭐 다세대 주택 1m, 연립주택 2m, 뭐 아파트 3m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이격해야 되는 거리가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안 떼도 되는 겁니다. 왜? 건축법상에서는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50cm 이상을 이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런 건축의 행정인데, 이 건축물이 25cm밖에 안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준공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답변을 냈는데 답변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에서는 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에 관련된 내용, 민법상 50cm 이상을 이격해야 되는 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민법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건물을 축조하면 민법에 의거해서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등의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고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 단서 건물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해당 건축과 공무원이, 자,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민법상에서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 문의를 해도, 자, 이것은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상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과에다가 문의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당 민원인은 민법상, 즉 민사상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시오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즉 뭐냐? 민법상으로 위반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았죠. 민법상으로 위반했다. 즉 당사자끼리 합의를 안 했다면 이 부분은 민법상에 50cm 이상을 이격해야 되는 그 부분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사자는 어디에다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떠나서 자, 민법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국토부에서도 언급한 민법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242조를 보면요. 1항과 2항 이렇게 두 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을 말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 항목을 보십시오. 자, 2항을 보시면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50cm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뭡니까? 건물에 대한 뭐 형상이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이나 아니면 철거를 해달라. 50cm를 위반했기 때문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즉 뭡니까? 민사상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조항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건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건축에 착수를 했다. 즉 뭡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죠.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아니면은 자, 건물을 다 지었어요. 이런 민원처럼 나중에 안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를 못 한다는 거죠. 철거나 변경을 못 하고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으로 당사자끼리 뭐 이렇게 합의를 하든지 민사재판을 하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건축에 착수한 후나 건물이 완성이라는 이런 의미를 또 소송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축에 착수를 했는데 착공신고가 떨어졌으면 착수한 시점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착공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뭐 철거부터 뭐 지반보강부터 이렇게 토목공사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착공신고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한 시점을 착수 시점으로 보느냐? 그러면 먼저 1년이라는 경과가 상당히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건축에 착수한 후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건물이 완성된 거라는 의미가 뭐냐? 꼭 건물이 준공이 나야 되느냐? 사용 승인이 나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련된 또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아마 건축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보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법에서 보는 이런 내용들과 건축법에서 보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명심을 하시고, 자, 착수한 후나 건물이 완성된 것의 의미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건물 철거에 관련된 이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민법 242조 2항, 제가 앞서 설명한 건물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자, 건물의 착수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 건물의 완성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판례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접지의 소유자가 옆집의 건축공사를 보고 자,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자, 공사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사의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완성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참 문구가 애매한데요.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애매하죠.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골조가 다 올라가 있으면 건물을 완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외부 마감하고 창호까지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면 그걸 또 독립한 건물과 건물의 완성으로 볼 거냐? 이 부분도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건축된 것을 말한다. 인정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도. 완결이 아니라 인정될 수 있는 정도. 그것이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건축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자,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고 건축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인허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착공 신고가 완료됐느냐, 건축 허가를 득했느냐, 사용 승인을 득했느냐, 이 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필증이라든가 허가서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 인허가의 종결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허가나 착공 신고, 사용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 즉 건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든지 안 거쳤든지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결국 뭡니까?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된 점을 인식했다. 이러면은 이 부분을 착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건축법과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 실무를 하는 분들은 아니 사용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건물의 완성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건물의 완성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장 골조를 마무리하고 돌을 붙이고 창호를 붙이고 내부 마감도 얼추 됐다면 그것도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건물의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건물의 완성으로 본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 건물의 완성 정도 되면은 이미 많이 지었겠죠.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건축의 착수란 부분이겠죠. 우리가 건축을 공사를 하고 건축을 착수한 지 1년이 경과되면은 옆집이 이렇게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위반을 했더라도 철거라든가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즉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축의 착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법 242조 2항에서 좀 애매한 문구, 건축의 착수나 건물의 완성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이 문구를 보시고 여러분이 좀 업무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한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사용승인, 즉 건축법에 따른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문제되지 아니한다. 즉 대법원에서 보는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법은 사회 통념상의 인정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 그러니까 행정행위에서의 사용승인 완료, 건축착공신고 완료, 건축허가 완료, 이런 허가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건축법이고, 민법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건축법령에 따라서 어떤 적법한 절차라는 부분이고요. 민법상으로 싸울 때는 사회 통념상의 인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길 줄 알고 덤벼드는데요. 이게 재판을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걸릴 경우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건축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50cm를 이겨야 되는 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민법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상으로 다퉈야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판관이 손해배상의 액수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죠. 예,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과 민법에 관련된 내용, 또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